여우와 포도. 옛날 숲속에 여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여름 오후 여우는 산책을 하다가 과일 농장의 정원을 지나게 되었어요. 정원에는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보라색 포도송이들이 높은 가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답니다. 어머, 저 포도 정말 탐스럽고 맛있게 생겼다. 배가 무척 고팠던 여우는 포도나무 아래로 다가가서 뒷다리로 일어서서 앞발을 뻗어보았어요. 조금 높네. 여우는 뛰어보았어요. 펄쩍. 하지만 포도에 닿지 않았어요. 에잇, 좀 더 높이 뛰어보자. 이번엔 더 힘차게 뛰어보았어요. 껑충, 껑충. 하지만 여전히 닿지 않았어요. 방법을 바꿔볼까? 여우는 뒤로 물러나 달려가며 점프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포도에 닿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나무를 타보려고도 했지만 줄기가 미끄러워서 자꾸 미끄러져 내려왔어요.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미끄러운 거야? 돌멩이를 던져서 포도를 떨어뜨려 보려고도 했지만 실패했어요. 아휴, 정말 어렵네. 여우는 점점 지쳐갔어요.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렀고 숨도 가빠졌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시도해보자.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뛰어보았지만 여전히 포도에 닿지 않았어요. 지친 여우는 포도나무 아래 그늘에서 쉬었어요. 그러다가 포도를 다시 올려다 보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저 포도는 아직 덜 익어서 시큼할 것 같은데? 여우는 포도를 유심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분명히 시큼할 거야. 나는 원래 신과일을 좋아하지 않거든. 여우는 털을 털며 일어났어요. 다른 맛있는 걸 찾아보자. 숲에는 맛있는 게 많으니까. 여우는 그렇게 말하며 숲속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아침 농부 아저씨가 담장 너머 포도송이를 발견했어요. 어라? 이 포도 정말 탐스럽게 익었네? 농부는 조심스럽게 포도를 따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이 포도 진짜 달고 맛있구나. 그 포도는 정말 달콤하고 향긋했어요. 여우는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포도가 맛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마음을 달랬던 거예요. 그렇게 여우는 자신의 작은 굴로 돌아와서 배고픈 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어느새 달콤한 포도 꿈을 꾸며 포근하게 잠이 들었답니다. 의좋은 형제. 옛날 산 너머 어느 마을에 서로를 아끼는 의좋은 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형은 결혼해서 가족과 함께 살았고 아우는 혼자 조용히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어요. 형과 아우는 가까운 들판에서 같이 땀 흘려 일하며 벼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해 가을 벼이삭이 무겁게 익어 수확을 하게 되었어요. 올해는 풍년이구나. 아우와 함께 나눠야지. 벼를 똑같이 반반 나누어 형과 아우는 각자의 곳간에 쌀가마니를 쌓았어요. 밤이 되자 형은 잠자리에서 생각했어요.
아우는 혼자 살고 있어. 힘든 농사일도 다 혼자 하잖아. 내가 가진 쌀을 조금 더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형은 밤늦게 몰래 쌀 가마니 몇 개를 지게에 짊어지고 아우의 곳간으로 옮겼어요. 그런데 그 무렵 아우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형은 아이들도 있고 식구가 많잖아. 나보다 쌀이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조금이라도 더 필요하실 거야. 아우는 조용히 일어나 자기 쌀 가마니 몇 개를 형의 곳간으로 가져다 놓았어요. 그렇게 서로 쌀 가마니를 옮겨주니 두 사람의 쌀 가마니 수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아우에게 쌀을 옮겨줬는데 그대로야. 응? 분명 형한테 옮겼는데 왜 똑같지? 다음날 밤에도 형제는 서로의 곳간에 자신의 쌀을 옮겨주었어요. 왜 쌀 가마니가 그대로지? 이상하다. 어젯밤에 분명 쌀을 옮겼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그리고 다음날 밤 형과 아우는 어김없이 곳간에 쌀가마니를 이고 서로의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달빛 아래에서 서로를 마주쳤지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멈추어 섰다가 서로가 쌀을 나누어 주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형과 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꼭 안으며 조용히 웃었답니다. 두 형제는 그 이후로도 서로를 생각하고 위해주며 더욱더 사이 좋은 형제가 되었답니다. 달토끼 이야기. 옛날 하늘나라와 가장 가까운 높은 산 위에 작고 하얀 토끼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토끼는 언제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했어요. 달에는 뭐가 있을까? 달은 어떻게 저렇게 환할까? 토끼는 매일 밤 산 꼭대기에 앉아서 둥근 달을 바라보곤 했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바람이 부는 날에도 토끼는 달을 보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달이 유난히 밝게 빛나던 그날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달님이 토끼에게 말을 걸었어요. 작고 예쁜 토끼야, 넌 매일 나를 바라봐 주는구나. 깜짝 놀란 토끼는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말했어요. 달님, 정말 달님이세요? 그렇단다. 나도 항상 너를 보고 있었어. 내가 너를 달나라로 데려가 줄게. 정말요? 저 달에 가보고 싶었어요. 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토끼는 반짝이는 달빛을 타고 달나라로 슝 날아갔어요. 달나라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평화롭고 고요한 달에는 별들이 가까이 있었어요. 모든 게 은빛으로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답니다. 와, 여기가 정말 달나라구나. 하지만 토끼가 제일 놀란 건 따로 있었어요. 달 땅 곳곳에 포슬포슬한 하얀 가루가 널려 있었는데 그건 바로 토끼가 가장 좋아하는 떡의 재료, 말랑말랑한 달 밀가루였어요. 우와, 여기 하얀 가루가 잔뜩이야. 이걸로 떡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 이 특별한 달 밀가루로 맛있는 떡을 만들어 보렴. 정말요?
내일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너 혼자만 먹지 말고 지구에 있는 친구들도 생각하면서 만들어야 해. 네, 그럼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부터 토끼는 하루도 빠짐없이 떡을 만들었어요. 콩떡, 인절미, 꿀떡, 쑥떡. 달나라에서의 매일매일은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토끼는 매일매일 즐겁게 떡방아를 찍고 또 찧었어요. 쿵떡, 쿵떡. 오늘도 맛있는 떡을 만들자. 토끼가 방아를 찧을 때마다 달빛이 더욱 환하게 빛났어요. 그 빛은 지구까지 내려가서 잠든 아이들에게 따뜻한 꿈을 선물해 주었어요. 고마워, 작은 토끼야. 네 덕분에 달이 더욱 맑아졌어. 저 또 매일매일 제가 좋아하는 떡을 만들 수 있어서 행복해요. 지금도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달 속에 작은 토끼가 보일 거예요. 오늘 밤에도 토끼는 맛있는 떡을 만들며 행복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 숲속에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겉모습은 아주 크지만 사실 소심하고 겁도 많은 호랑이였답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저 멀리 마을 쪽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걸 맡았어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살금살금 가서 구경만 해볼까? 호랑이는 발소리를 조심조심 줄이며 마을 아래 작은 집까지 내려왔어요. 집 안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엉엉. 호랑이는 문 옆에 바짝 붙어 살며시 귀를 기울였어요. 아기를 달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이구 착하지. 호랑이 온다. 조용히 안 하면 호랑이가 잡아간다. 호랑이는 그 말을 듣고 으쓱으쓱 어깨를 들썩였어요. 내 이야기를 들으니 무서워서 울음을 뚝 그치겠지? 그런데 아기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으앙, 으앙. 그러자 엄마는 다시 말했어요. 아이 착하지, 울지 마. 자, 곶감 줄까? 곶감 먹고 뚝 해볼까? 그러자 아기는 울음을 뚝 멈추고 조용해졌어요. 그 모습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우와, 뭐라? 호랑이란 말인 계속 울더니 곶감이란 말인 바로 그치네? 그 곶감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가? 호랑이는 곶감을 무서운 괴물쯤으로 착각했어요. 그리고는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곶감이란 것이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난 숲으로 돌아가야겠어. 호랑이는 조심조심 숲 쪽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쿵! 뭔가가 호랑이 등에 툭 떨어졌어요. 에그머니나, 매달아 놓은 곶감이 떨어졌나 보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곶감이 자기 등에 떨어졌다는 말에 놀라서 후다다닥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으아! 진짜 곶감이 나타났다! 호랑이는 그날 밤 숲속 제일 깊은 나무 아래에서 작은 이불을 덮고 말했어요. 다행이다. 다신 곶감 근처엔 가지도 말아야지. 그리고는 나뭇잎 베개를 베고 코 하며 잠이 들었답니다. 개구리 왕자. 옛날 아름다운 성에
예쁜 공주님이 살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공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주님은 그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무척 좋아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공주님은 성 뒤틀의 깊은 우물가에서 혼자 공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공을 높이 던지며 놀다가 공을 놓쳐버렸어요. 황금공이 깊은 우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렸답니다. 어머, 내 소중한 공이? 공주님은 너무 슬퍼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우물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공주님, 왜 그렇게 슬퍼하세요? 내 황금공이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제가 공을 가져다 드릴게요. 대신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함께 밥도 먹고 함께 놀아주세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개구리는 물속으로 들어가서 황금공을 가져왔어요. 공주님은 너무 기뻐서 공을 받자마자 성으로 달려갔어요. 개구리와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음날 저녁 공주님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성문에서 똑똑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공주님, 저예요. 어제 약속하신 걸 기억하세요? 공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개구리가 정말로 찾아온 거예요. 공주님은 개구리가 싫었지만 왕이 말했어요. 한 번 한 약속은 싫어도 지켜야 하는 거란다. 공주님은 마지못해 개구리를 성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개구리는 공주님과 함께 저녁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었어요. 밤이 되자 개구리가 말했어요. 공주님, 저도 공주님 방에서 잠을 자고 싶어요. 공주님은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약속이니까 개구리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개구리가 공주님의 침대에 올라가는 순간 갑자기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멋진 왕자님으로 변했어요. 공주님 감사해요. 저는 마법에 걸려 개구리가 되었는데 공주님의 친절 덕분에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공주님은 깜짝 놀랐어요. 왕자님은 정말 착하고 멋진 분이었어요. 제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개구리 왕자님, 미안해요. 괜찮아요. 공주님이 약속을 지켜주셔서 왕자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공주님과 왕자님은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미운 오리 새끼. 따뜻한 봄날 연못가에서 오리 엄마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드디어 알이 하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노란 털을 가진 귀여운 아기 오리들이 쏙 나왔어요. 삐약삐약! 그런데 가장 큰 알에서 나온 마지막 새끼는 달랐어요. 회색 털의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컸어요. 어머, 이상하게 생겼네.
다른 오리들도 그 새끼를 보곤 수군거렸어요. 정말 못생겼구나. 우리 완전 다르게 생겼어. 미운 오리 새끼는 슬펐어요. 형제들과 함께 놀고 싶었지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어요. 나는 왜 이렇게 혼자만 다를까? 미운 오리 새끼는 혼자 연못가를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농장에서 닭들을 만났어요. 꼬끼요. 너 참 이상하게 생겼구나. 여기서 한번 살아보렴. 하지만 닭들도 미운 오리 새끼를 따뜻하게 맞아주지는 않았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추위에 떨며 혼자 지내야 했어요. 때로는 친절한 할머니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외로워.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찾아왔어요. 미운 오리 새끼는 어느새 많이 자랐어요. 어느 날 연못에서 아름다운 하얀 새들이 우아하게 헤엄치는 것을 보았어요. 백조들이었어요. 우와, 정말 아름답다.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들에게 다가갔어요. 백조들이 자신을 쫓아낼까봐 무서웠지만 너무 외로웠어요. 제발 나와 함께 있어주세요. 그런데 백조들은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어서 와, 우리 친구가 되자. 미운 오리 새끼는 깜짝 놀라서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걸까요? 자신도 아름다운 백조가 되어 있었어요. 사실 나는 백조였구나.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백조 새끼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리들과 달라 보였던 거예요. 이제 미운 오리 새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백조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연못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당나귀와 소금자루. 옛날 작은 마을에 착한 당나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당나귀는 매일 주인을 도와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을 했어요. 어느 날 당나귀는 등에 큰 소금자루를 지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길을 가다가 작은 개울을 만났어요. 당나귀는 조심스럽게 개울을 건너려고 했지만 발을 잘못 디뎌서 풍덩 하고 물에 빠져버렸어요. 어머, 이런. 당나귀는 깜짝 놀라서 얼른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등에 진 소금자루가 훨씬 가벼워진 거예요. 소금이 물에 녹아서 자루 안이 텅 비어버렸거든요. 아, 이렇게 가벼워지다니. 당나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날 밤 생각했어요. 내일도 개울에 한번 일부러 빠져볼까? 다음날 당나귀는 또 큰 소금 자루를 지고 길을 나섰어요.
개울에 도착하자 일부러 첨벙하고 물에 빠졌어요. 이번에도 역시 소금자루가 가벼워졌어요. 당나귀는 며칠 동안 같은 일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요즘 소금자루가 자꾸 비어서 올까? 주인은 당나귀를 몰래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리곤 당나귀가 일부러 개울에 빠지는 것을 보았어요. 주인은 바로 화를 내지 않고 당나귀에게 교훈을 주기로 했어요. 다음날 주인은 소금자루 대신 커다란 스펀지 자루를 당나귀 등에 올려놓았어요. 당나귀는 평소처럼 개울에 도착해서 첨벙하고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어떻게 된 걸까요? 스펀지가 물을 가득 머금어서 자루가 훨씬 더 무거워졌어요. 이상하다. 왜 더 무거워졌지? 당나귀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야 했어요. 이제서야 당나귀는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꾀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였어. 그 다음 날부터 당나귀는 다시 성실하게 일했어요. 개울을 건널 때도 조심조심 건너갔어요. 당나귀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꾀를 부리는 것보다 성실하게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달님도 당나귀의 착한 마음을 보고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며 당나귀를 응원해 주었답니다. 양치기 소년과 늑대. 어느 시골 마을 초록빛 언덕 위에 작은 양들을 돌보는 소년이 있었어요. 양들을 사랑하는 소년은 매일 낮에도 해질녘에도 양떼들을 지켜줬죠. 오늘은 너무 심심하다. 어느 날 오후 너무 심심했던 소년은 재밌는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은 소년과 양을 지키러 급히 달려왔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어요. 소년은 장난스레 킥킥 웃었어요. 장난이에요. 여기 늑대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허탈했지만 농담이었구나. 다행이야. 하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심심해진 소년은 또다시 고함을 쳤어요. 늑대가 또 왔어요. 도와주세요. 또 마을 사람들이 헐레벌떡 달려왔지만 또 아무 일도 없었죠. 소년은 또 웃었어요. 하하, 또 농담이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였던 탓인지 사람들은 조금 화난 얼굴로 이제 그만하거라 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뒤 언덕 너머 멀리에서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양들과 소년은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었어요. 소년은 처음으로 정말 울먹이며 외쳤어요. 진짜 늑대가 왔어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에휴, 또 장난이겠지 뭐
하며 도와주러 가지 않았어요. 소녀는 울먹이며 다시 크게 외쳤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진짜 늑대야. 늑대는 소년이 지키던 양들을 물고 유유히 사라졌어요. 뒤늦게 마을 사람들이 왔지만 이미 늑대는 돌아갔고 소년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니까요. 이번엔 진짜였어요. 아, 미안하구나. 우리는 너가 또 장난치는 줄 알았지 뭐야. 소녀는 깊은 반성을 했죠. 이제 아무리 심심하고 재미있어도 거짓말은 하면 안 돼. 다음부턴 꼭 진실만을 말할 거야. 그날 이후로 소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답니다. 곰 3마리와 소녀. 깊은 숲속 나무들 사이엔 아늑한 오두막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엔 곰 3마리가 살고 있었죠. 크고 우직한 아빠곰, 다정한 엄마곰, 귀여운 아기곰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3마리 곰은 뜨거운 죽을 식히려고 숲속 산책을 나갔어요. 창문을 열고 문도 살짝 닫아두고 말이에요. 그 무렵 숲을 걷던 금발머리 소녀는 우연히 오두막을 발견했어요. 문이 열려 있는 걸 본 소녀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하며 말했어요. 안에 누가 살고 있는 걸까? 너무 예쁜 집이네. 살금살금 안으로 들어간 소녀는 식탁 위에 놓인 3그릇의 죽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그릇은 너무 뜨거웠고 2번째는 차가웠죠. 그런데 3번째, 작고 귀여운 그릇의 죽은 딱 좋았어요. 소녀는 그걸 다 먹어버렸답니다. 그 다음엔 거실에 있는 멋진 의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의자는 너무 높았고 중간 의자는 푹신해서 균형을 잡기 어려웠어요. 마지막 작고 아담한 의자는 앉기에 딱 좋았죠. 하지만 너무 신나게 흔들흔들 하다가 우지끈 의자가 부서지고 말았어요. 놀란 소녀는 위층 침실로 올라갔어요. 침대도 3개나 있었죠. 첫 번째 침대는 너무 딱딱하고 2번째는 푹신해서 몸이 쑥 빠졌어요. 하지만 3번째 아기곰의 침대는 적당히 말랑하고 포근해서 소녀는 금세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한참 후 산책을 마친 곰 가족이 집에 돌아왔어요. 식탁 위를 보던 아기 곰이 울먹였어요. 내 죽이 다 없어졌어. 거실로 간 가족은 부서진 의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귀여운 의자도 부서져 있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침실에 들어서자 작은 침대 위에 낯선 소녀가 쿨쿨 자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소녀는 기척에 눈을 번쩍 떴고 곰들을 발견하자 깜짝 놀랐어요. 죄송해요.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을게요. 소녀는 곰들에게 사과하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갔어요. 곰 가족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게 소리내 웃었어요. 그리고는 아기 곰의 침대를 고쳐주고 맛있는 죽도 새로 끓이며
다시 평화로운 하루를 보냈답니다. 토끼와 거북이. 숲속에 깡총깡총 뛰는 토끼와 느릿느릿 걷는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토끼가 거북이를 보고 깔깔 웃었어요. 거북아, 넌 왜 이렇게 느려? 나처럼 빠르게 뛰어야지. 거북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비록 느리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좋아해. 토끼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하하, 그럼 나랑 달리기 시합해볼래? 내가 금방 이길 거야. 거북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하지만 누가 이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지. 숲속 친구들이 모여 모두 시작! 하고 외쳤어요. 토끼는 번쩍 뛰어 앞으로 달려갔어요. 깡총깡총. 하지만 거북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어갔어요. 뚝딱 뚝딱. 토끼는 한참을 달려가다 뒤를 돌아봤어요. 거북이는 아직도 멀리 뒤에서 꾸준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토끼는 피곤해진 나머지 혼잣말을 했어요. 에이, 거북이가 오려면 한참 걸리겠네. 그럼 난 여기서 잠깐 쉬어야지. 그리고 나무 아래에 쿨쿨 잠이 들었어요. 그 사이 거북이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느려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걸어갔어요. 뚝딱 뚝딱. 조금 지나자 거북이는 잠들어 있는 토끼를 지나쳐 결승선 가까이 도착했어요. 그때 숲속 친구들이 거북이가 이긴다! 하고 소리쳤어요. 토끼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결승선으로 쌩 하고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거북이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거예요. 숲속 친구들이 다 함께 박수를 쳤어요. 거북이가 이겼다! 포기하지 않은 거북이가 최고야! 토끼는 부끄러워하며 말했어요. 내가 너무 자만했어. 다음부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할게. 거북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토끼야. 중요한 건 빠르기보다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날 이후로 토끼와 거북이는 서로 응원하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여우와 두루미. 옛날 깊은 숲 속에 영리한 여우가 살고 있었어요. 여우는 어느 날 두루미를 만났어요. 안녕 두루미야. 우리 친구할까? 두루미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좋아 여우야, 우리 친구하자. 여우가 말했어요. 그럼 내일 우리 집에 놀러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할게. 다음날 두루미는 설레는 마음으로 여우 집에 찾아갔어요. 여우는 넓고 얕은 접시에 맛있는 수프를 가득 담아 놓았어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접시에 수프를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부리가 너무 길어서 수프를 거의 먹을 수 없었어요. 여우는 넓은 입으로 수프를 맛있게 다 마셨어요. 두루미는 배가 고팠지만 말했어요. 맛있었어. 고마워. 두루미가 말했어요. 이번에는 내가 너를 초대할게. 내일 우리 집으로 놀러와. 여우는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좋아. 신난다. 다음날 여우는 두루미 집에 갔어요. 두루미는 길고 좁은 병에 향긋한 과일 주스를 가득 담아 놓았어요.
이번에는 여우가 곤란했어요. 입이 너무 커서 병 안의 주스를 마실 수가 없었거든요. 두루미는 긴 부리로 주스를 쭉쭉 마셨지요. 그 순간 여우와 두루미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아, 우리는 서로 다르구나. 맞아. 우린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했어야 했어. 여우와 두루미는 웃으며 각자에게 맞는 그릇을 준비했어요. 이렇게 둘 다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둘은 더욱더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푸른 들판에 부지런한 개미와 노래를 좋아하는 배짱이가 살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한 여름날 개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똑딱똑딱 부지런히 먹을 걸 모아야 해. 배짱이는 개미들을 보며 폴짝폴짝 뛰었어요. 랄랄라, 오늘도 노래하며 놀아야지. 개미 한 마리가 배짱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배짱이야, 지금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겨울에 먹을 게 없을 거야. 에이, 아직 여름이잖아. 지금은 놀 때라고. 개미들은 한숨을 쉬며 다시 열심히 곡식을 모았어요. 하지만 배짱이는 개미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며 놀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따뜻했던 여름이 지나가고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계절이 되었어요. 개미들은 여름 내내 모아둔 곡식을 따뜻한 집에서 나누어 먹었어요. 따뜻하고 배부르다. 하지만 배짱이는 달랐어요. 밖은 춥고 먹을 것도 없었어요. 배고파. 개미들 말 좀 들을걸. 배짱이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개미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개미야, 나한테 먹을 걸 조금만 나눠줄 수 있을까? 개미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고민했어요. 그때 한 개미가 말했어요.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도와준다면 먹을 걸 나눠줄게. 정말? 고마워. 나도 돕고 싶어. 그날부터 배짱이는 개미들과 함께 집도 청소하고 곡식도 나르며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따뜻한 집 안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개미들은 즐겁게 춤을 추며 말했어요. 우와, 배짱이의 노래 덕분에 겨울이 더 따뜻하고 신나. 배짱이는 웃으며 말했어요. 다음 여름엔 나도 부지런히 일할 거야. 그리고 저녁엔 친구들에게 노래를 불러줄 거야. 그렇게 개미와 배짱이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추운 겨울도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고양이 목에 방울딸기. 어느 깊고 조용한 시골 마을. 작은 창고 안에 아기 생쥐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매일매일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왜냐고요? 바로 이웃집 고양이 때문이었어요. 살금살금 소리도 없이 다가오는 고양이 때문에 생쥐들은 마음 놓고 놀 수도 뛰어다닐 수도 없었죠. 얘들아, 이렇게는 안 되겠어.
우리 똑똑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까? 생쥐들은 모두 창고 한가운데 모여 작전 회의를 시작했어요. 고양이가 가까이 올 때마다 소리가 나면 좋을 텐데. 맞아. 소리만 나면 얼른 도망갈 수 있을 텐데. 그때 조용하던 구석에서 작은 생쥐 한 마리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방울을 고양이 목에 달면 돼요. 그럼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우리가 도망갈 수 있어요. 모든 생쥐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어요. 그거 정말 똑똑한 생각이야. 하지만 잠시 후 회의장은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까? 생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모두 고양이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자 조용히 듣고 있던 조그만 아기 생쥐가 작게 말했어요. 제가 해볼게요. 모두가 놀라서 아기 생쥐를 쳐다봤어요. 너 정말 괜찮겠어? 너무 무서워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도망치며 사는 건 더 무서워요. 제가 꼭 해볼게요. 다음날 새벽 고양이가 늘 쉬는 담장 아래로 아기 생쥐는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고양이는 졸린 눈을 꿈뻑이며 하품을 하고 있었고 아기 생쥐는 부들부들 떨면서 살며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묶었어요. 딸랑. 고양이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지만 아기 생쥐는 빠르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무사히 돌아왔답니다. 정말 잘했단다, 용감한 우리 아가. 그날 이후 고양이가 다가올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하고 울렸어요. 생쥐들은 더 이상 깜짝 놀라지 않고 마음 놓고 놀 수 있었어요. 와, 이제 고양이가 오는 소리가 들려. 앞으로는 우리가 먼저 도망갈 수 있겠어. 생쥐 마을엔 다시 웃음소리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용감했던 아기 생쥐는 모두의 자랑이 되었답니다.